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날짜는 이제 한 8월 중순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민주당 쪽의 전당대회랑 엇비슷한 시기에 같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또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흥행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야 뭐 이재명이 연임하는 거에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거, 요게 이제 뭐 여러모로 봐도 구도적으로도 좋아 보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여론 30%를 넣건 40%를 넣건 사실상 1등을 달리고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고요. 뭐 유승민이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근데 이제 문제가 뭐 유승민 같은 경우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도층에서 지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된 게 민주당 쪽에서 더 응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럴 거면 뭐 하러 도대체 국민의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따리 사들고 그냥 뭐 민주당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거기서도 안 받아줄 거라는 게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서 일반 여론을 한 30% 40% 넣는다라고 해도 사실상 유승민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당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60% 정도가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비중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해도 상관없이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건 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따를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른바 이제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반기를 드는 모습이 가장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홍준표가 됐거나 언제부터 홍준표가 친윤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미디죠, 그렇죠? 뭐 어쨌거나 홍준표, 그다음에 이철규, 조정훈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는 그 순간부터 흔들기에 들어갈 게 또 뻔해 보입니다. 조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총선 백서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완장 차고서 여기저기 지금 설치고 있죠. 지금 총선 백서 같은 경우는 두 번 또 나누어 가지고 공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뭐 구약 성경이랑 신약 성경입니까? 두 번 나눠 가지고 발표하게. 전당대회 전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의도하는 게 뭐겠어요? 전당대회 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더라라고 하는 식의 카더라 뇌피셜을 가지고 한동훈을 일단 흔들고 그리고 그렇게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게 뻔해 보이니까 살다 살다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도 한 번 더 발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겠어요? 당대표가 된 한동훈의 권리 그리고 또 권한 이런 것들을 흔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저리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격을 당할 게 굉장히 명백해 보이는 상태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지지자, 즉 한동훈 위원장을 믿고 따르는 지지자와 국민 말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홍석준 전 의원 알고 계시죠? 대구 또 국회의원 아니셨습니까? 전형적인 이제 그 TK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홍석준 전 의원이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무려 세 가지나 조목조목 따졌다라고 하는데요. 좀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윤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걸 막는 것일까? 일반 국민 눈높이에 봤었을 때는 지금의 국민인 같은 저런 찌꺼러기 같은 인간들 지 뺐지만 생각하고 나라의 앞일이나 보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민하고 있지 않아 오로지 자기 어떤 그 권력 이것만 생각하는 저 인간들을 가지고서는 약삭 빠르고 잔머리 잘 굴리는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한동훈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인데 과연 친윤계에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일단 홍석준 의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당대표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정치적인 상처를 받기가 쉽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웃기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 국민들이 됐거나 보수 지지층이 됐거나 솔직히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이 한동훈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거지로 진짜 그 친윤계에서 야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한동훈한테 있어. 그런데 어떻게 총선 끝나고 난 뒤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나올 수 있어. 그건 지들의 망상이지. 자기들 그 무인도 같은 그런 세계를 제외하고 조금만 배 타고 나와가지고 휴대전화만 터지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 같은 친윤들 때문에 어? 지 앞가림만 생각하고 지 배지만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가지고 보수를 위해 가지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권력력에 미쳐 날뛰고 있는 그 친윤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대통령실 이런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총선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인 다수지 누가 도대체 한동훈 때문에 총선을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친윤이 글러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눈높이랑 상식이랑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총선도 말아먹었던 것이지. 아예 그냥 정권을 한동훈 위원장한테 줘 가지고 총선을 한동훈 위원장의 관점대로 그 혁신대로 치고 나갔으면은 과연 우리가 108석밖에 안 됐을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대통령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세 번, 네 번 가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총선에서 패배했던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고 난 뒤에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압도적인 국민들 다수가 이번 총선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 진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 의원도 홍 전 의원도. 두 번째 이제 이유로 얘기하는 게 뭔지를 보니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당대표로서 계속해서 막아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입법 폭주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라는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왜 한동훈 위원장한테만 적용되는 얘기여야 되죠? 나경원 무슨 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공격 대상이 안 되나요? 안철수는 안 되나요? 유승민은 안 되나요? 유승민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민주당에서도 저거 우리 편인데 왜 저기 있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공격을 안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 유승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 얘기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오히려 거꾸로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왜? 그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기 때문에 검수완박 같은 그런 것들을 밀어붙였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잘 정말 이 바늘구멍 같은 그런 틈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지고 역공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총선 기간 내내 보여줬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혁신하고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 모습 당대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솔선수범의 정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3월 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146석, 150석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이 팽배했었죠.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말도 안 되는 뻘짓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총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뭔지를 보니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당원 당규상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선거일로부터 1년 반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은 2025년도 9월 달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 조기 사퇴를 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아니 진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뭐 민주당이랑 똑같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재명 지금 당이 되어 있잖아요. 연임하겠다라는 게 지금 뭐 사실상 공표가 되다시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지라도 당직이 자동적으로 직무가 정지가 된다라고 하는 규정조차도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민주당이. 당사의 어떤 귀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오전 시장이 됐거나 아니면 또 박 전 시장이 됐거나 그런 인간들처럼 자기들의 어떤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렸을 때 후보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당원조차도 지금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죠. 심지어 중요한 선거 1년 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조차도 이재명을 위해서 유예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바꿔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지만 지금 솔직히 모습을 보더라도 친윤계에서 이런 당원 당규를 들고 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처집니까 솔직히? 예? 얼마나 당원 당규를 갖다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여러모로 썼다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앉아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당원 당규를 핑계로 들면서 지금까지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국민의 힘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적용이 되어 왔습니까?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민주당을 박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봤었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통령으로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말고는 보이지 않는 이 상태에서 당대표 역할까지도 한동훈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도 모자랄 판인데, 당헌 당규상 선거 전에 1년 반 전에 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 정말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제발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제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던 그 순간도 국민님이 진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오죽 정말 사람이 없었으면 한동훈 위원장까지도 우리가 데리고 왔었어야 될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총선 끝나자마자 사실상 친윤으로 인해 가지고 총선이 패배를 했는데, 사퇴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자성하는 목소리는 아무것도 없고, 혁신하겠다, 진짜로 국민님을 뜯어고치겠다라고 한 한동훈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동훈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꼬락서니를 보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저만 그렇게 구역질을 느꼈을까요? 저만 그렇게 구토하는 심정을 느꼈을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느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에라도 국민들의 변화하는 이 관점과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끔 친윤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쓸려 내려가시는 거 말고는 답이 없죠. 물론 이제 홍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지금 친윤이 갖고 있던 인식 수준이라고 하는 거에 제가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차원의 문제만 있을 뿐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